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15년째 이곳에서 사는 전모 할아버지는 올해 여름이 가장 덥다고 말합니다. 두세 배는 더 더워요. 가만히 있어 등골에 땀이 찔리죠. 지금도. 방문을 열어 열기를 빼보지만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쪽방촌은 방 안의 온도가 복도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현재 방 안의 온도는 약 40도로 잠시만 있어도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 쪽방촌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쪽방촌 주민들은 거의 하루를 집 밖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숨이 크고만 게 아침에 왔다가 한잔하셔야 되니까. 폐지를 수거해 고물상에 파는 노인들에게 폭염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아유, 오늘도 도살장 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와요. 여름에는 괜히 딴 데보다 겨울보다 좀 더 나오니까 하나라도 더 두어서 팔라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워도 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한낮 서울역 아스팔트 바닥 온도는 41도. 폭염 속에 노숙인들은 더위를 피해 이동하기 바쁩니다. 힘들지. 요새 갈수록 날씨가 더 더워지고 그늘이 있는 대로 이제 찾아다니지. 계속되는 더위로 어제 하루 1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 추정자도 2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아닌데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시원한 물을 머리에 끼얹고 세수도 하며 더위를 날려봅니다. 너무 습하고 약간 사우나 들어온 것처럼 더워가지고. 지금도 막 등에 땀 나가지고 되게 찜통 속에 있는 느낌.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9도였는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어제도 51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환자는 50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많습니다. 숨진 사람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철 초기 폭염은 중후반기보다 신체에 더 위험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폭염 기간 중 첫 30에서 40% 기간이 인체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87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108개 도시를 연구한 결과 폭염 초기의 사망률이 5.04% 증가해 나머지 폭염 기간 사망률 증가폭인 2.65%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인체가 적응, 순응을 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 더위 때는 순응이 되기 직전이라 사망률이 높아지는. 또 폭염 온도가 0.5도에서 6도 증가할 땐 사망률이 2.4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땀이 나지 않을 때는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된 열사병이 의심되는 만큼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열대야에 잠을 설친 시민들이 청계천에 모였습니다. 더위를 쫓기 위해 두 발을 물에 담가보고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도 쐬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청계천에 이제 발도 좀 담그고 하러 왔어요. 숨도 좀 막히고 그런 것 같아요. 선풍기 강으로 틀고 영원히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강변에 나왔지만 더위가 쉽게 가시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안 키면은 좀 자기 힘들어요. 그냥 갑자기 발 담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습하고 더워서. 한낮 땡볕에 온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챙겨온 얼음물은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음료수도 금세 미지근해집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었고요. 시동을 함부로 걸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통풍만 시키는 게 다죠. 뜨거운 아스팔트를 누비는 배달 노동자들도 더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한 여름날 하루 종일 밖에서 배달을 하면 온몸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헬멧이 특히 뜨거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멧 안쪽이 후끈후끈해지고 완전히 그 찜질방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뜨거워지는 거죠. 한증막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나.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야외 노동자나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 집안 곳곳에 번져 있는 시커먼 곰팡이가 눈에 띕니다. 내려앉은 천장으로는 흙이 쏟아져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100년 넘은 이 낡은 주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4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4아이 중 한 아이는 발달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고장난 에어컨마저 비용 문제로 고치지 못하고 있어 곧 닥쳐올 여름철 폭염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열악한 주택에서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습이 막 올라오다 보면 막스로에 막 닦거든요. 한여름에도 부위를 떼거든요. 이열치열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아프죠. 사실. 아버지는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공병을 주워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외국인 아내의 입국 거부로 가족 소득 산정이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빠듯한 살림에 집을 고치거나 허물고 다시 짓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가 취약하다라는 것은 주거만 취약하다기보다 가정 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 그리고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은 2만 300여 가구. 매년 강력해지고 있는 집중호우와 폭염은 주거 취약 가구를 더욱더 옥죄고만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